제초제예요, 제초제. 분무의 형태로 흡입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독약인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전 세계에서는 한 군데도 판매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했느냐? 사실 근데 이게 잔인한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왜 죽었는지, 그래서 폐가 어떻게 고장나는지를 다시 재판정에서 재현하라는 요구라는 건 사실 좀 가혹한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뭐 이 공간 법무법인 JNC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박병원이라고 합니다. 96년에 그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던 인연으로 또 그때 이제 희생됐던 노수억이라고 하는 후배의 뜻을 기리고 그런 다른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일을 추모사업회 하는데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계죠, 생계. 그런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찾은 것이었고, 제가 이 시험을 보기 전에는 뭐 그냥 뭐 소위 얘기하는 공장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나이 50, 60까지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자신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관심 있었던 영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회활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중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런 활동을 하기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서 겁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변, 소위 민주사회변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변호사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입을 했어요. 네. 민변에서는 되게 좀 의아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가 왜 가입했냐고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입했다고 했더니 좀 의외였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민변은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변에는 통일위원회라든지 민생위원회라든지 또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별로 굵직굵직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여태까지 해오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소속한 위원회는 환경위원회하고 통일위원회인데, 이 가습기 소송권은 이제 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소송권입니다. 환경위원회 들어가자마자 뭐 사실 별로 한 건 없는데, 그 와중에 또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재가동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그게 작년 일이었습니다. 월성 1호기 사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소송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소송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무슨 어떤 정치적으로 좌익과 우익의 문제도 아니고요. 경상도에서 원전이 폭발하는 순간, 거기서 어떤 사고가 터지는 순간, 이거는 그냥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간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을 생각할 때 모든 걸 떠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걸 상정했을 때 이건 너무나 생존적인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월성 소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옥시 소송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원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 환경위원회 정도가 아니라 그 민변 새로 선임되신 민변 회장님과 사무처 분들 자체가 이것은 민변의 주요 사건이다, 그 환경위원회 사건이 아니라 민변의 사건이다라고 바라보고 그 변호인단이 결합을 하신 거예요. 민변 위원장이. 예. 이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변 환경위원회 변호사들은 전원 가능하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님 제안을 받고, 저도 이거는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가습기 사건은 워낙에 오랫동안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을 파고셨던 헌신적인 정치인들과 변호인들도 계셨고, 저는 그야말로 그 끄트머리에서 그냥 실무를 도와드리는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433명의 그 가족들, 어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돌아가신 분 유족도 계시고
자기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도 계신 그런 433명의 그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서 할당을 받아서 제가 6가족들을 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6가족들이고 그 가족들 숫자로 하면은 그 조금 더 많죠. 한 이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구체적인 속물을 제가 담당해서 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중요하게는 대통령이, 즉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법무부에 좀 원론적인 입장을 지시했던 게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갑자기 결단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니까 그동안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위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와 같은 기업들이 이것을 강행했다, 판매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점, 특히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폐기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위험성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의혹 등이 제기가 됐고, 특히 그 과정에서 그 용역을 발주했던 교수 등이 금품을 수수해서 부정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다거나 이런 사태들이 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돼서는 옥시를 비롯한 소위 4대 판매 기업의 책임은 상당 부분 지금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독극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정부가 그런 그 검수 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가 미진합니다. 여러 보도에서도 거기서 수사가 멈췄다는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달리 새롭게 국가의 책임 인정될 여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면 국가배상 책임에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개인이 구제받을 수 있으려면 5년 내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10년 내에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3년 내에 그런 걸 해야 돼요. 소위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언제 우리가 그걸 안 거냐, 이런 문제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그 가해자 집단이 우리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심증을 가졌을 뿐이지, 저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안 건 사실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나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효 문제는 사실상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시효를 이유로 해서 배상을 거절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위 얘기하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어떤 법조문을 떠나서 우리 법의 지배 원리에 반하는 결론이지 않느냐 정도를 하면 민사상인 책임은 많이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증거를 찾아주시고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멸시효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지만 그 쟁점들은 좀 부차적인 걸로 보이고 나름대로 커버가 될 것 같다. 이 정도 상황이 지금 법적인 쟁점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이거는 사실은 조심스럽죠. 그러면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마다 이것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늘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랑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국가가 고의로 이 일을 알면서 방치했느냐. 즉, 가습기 살균제는 흡입 성분으로 인체에 들어가는 걸 국가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방임한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실수죠. 고의가 아니라 국가의 실수다. 그런데 국가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습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 집행부 책임은 아니었어 라는 거에 너무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죠. 국민들은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국가답게 일을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본질이 호도되는 논의가 뭐냐면,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최초의 허가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쟁, 면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는 미숙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국가적인 정말 국가다운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제는 적어도 이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죠. 그건 과실이잖아요. 네. 2008년 최초로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한 8년이 흘렀는데,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게 있으면 지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국가의 노력을 기대를 합니다. 피해자분들도 근본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다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질 정도로 우리 사회는 사실은 후진적이었던 거죠. 국가에 의해서 그런 물질도 관리되지 않는 거고, 사실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차량용 방향제라든지 F킬러라든지 뭐 특정 물품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소위 얘기하는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품들에 대해 안전성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패닉 상태로 계속 고민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이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준을 세우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작업을 성실히 임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여든 야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될 논리가 되겠죠. 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노수석 열사 추모사업회는 국가에 의해서 희생됐던 노수석이라고 하는 열사를 추모하는 단체입니다. 노수석 열사는 좀 정치적인 싸움 과정에서 희생됐던 약간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세월호가 있었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가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희생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희생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노수석 열사의 희생과의 연관성, 국가에 의한 희생이라고 하는 이 연관성을 좀 주목을 했고, 그래서 가습기 피해자들도 참 국가에 의해서 정말 앗소리도 못 해보고 정말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자기 아이와 가족들에게 사용했다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됐던 희생자를 추모하는 단체로서 함께하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제출을 했던 것 같고, 저는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가장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슬펐던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옥시가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명백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피해를 보상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막 대전에서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옥시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소집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연락을 누가 해줬냐면 우리나라 환경부가 해줬어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우리나라 환경기관에서 해줬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합니까? 옥시라는 사기업의 편의를 왜 봐줘요? 이러니까 정부가 비판을 받고 욕을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는 옥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파헤쳐서 피해자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더 철저한 수사를 하는데 좀 노력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으로서도 이제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족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유족이 있는 사건이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돌아가신 어느 분 어머님 되시죠? 내지는 돌아가신 어느 어머님의 남편분 되시죠? 이렇게 확인 전화를 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었고,
그 전화를 할 때 처음에 굉장히 사무적으로 제가 전화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도 굉장히 숙연해지고 좀 힘들고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참 뭐라고 할까요?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민변으로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사건이고 또 그냥 그런 걸 어떤 조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구성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아니고요. 예. 기업도 기업이 준수해야 될 윤리를 지켜가면서 사회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얘기해야 될 단계가 된 거죠, 우리 사회도. 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쉽게 회피해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폭스바겐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피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근데 한국엔 안 해주잖아요, 폭스바겐이. 왜냐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니까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은 사실 명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요건에서 그게 발동될 건가는 되게 좀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은 다 악한 것이고 뭐 개인은 다 구매 소비자들은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화되고 영리활동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이윤 집단,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 특히 그것이 굉장히 거대해져서 그 기업에 속하지 않고는 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독점적인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안전성을 보다 요구하고 그걸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대표자의 구속 수감이나 이런 거를 대체하는 의미에서의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에서 그 서울지방 소속 변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그 요건이 발동되기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은 어렵겠지만 요새 변호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런 것도 소비자들의 피해 아니야? 즉 우리 국민의 피해 아니야? 라고 가정하고 설정하면서 많은 영역에서 한번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벌어질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변호사들 보면 무섭겠죠 이제. 부끄럽죠. 뭐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뭐 전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제 맞벌이를 하면서 잠깐 사실 전체 제 변호사 수의 영역 중에서는 작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많은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런 자기 영업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희생해 가면서 전업적으로 그런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공감해 계신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다만 저도 민변에 소속돼 있고 또 몇몇 소송들은 그런 영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판이 쌓여가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국가보안법으로 뭐 기소되신 분들을 변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변호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되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라는 질문이 저한테 돌아온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일반 사건에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생활인이지만 4시간 중에 일부는 이렇게 뭐 우리 추모사업회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함께 하는 거죠. 뭐 수석이의 죽음과 함께한 투쟁을 같이 했던 인연, 또 그 아버님 유족분들에 대한 의리,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 뭐 인터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만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한다면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살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많이 회원들이 회자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 저희가 추모사업회가 그동안에는 좀 그 노소 결사의 죽음을 기리는, 그리고 그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한 20년을 흘러왔다면, 이제는 뭐 워낙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지금부터는 노수석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지금 오늘처럼 이 가습기 사건 이런 피해자들을 함께하는 것, 이런 다시 국가의 희생자들을 만들지 않는 어떤 작업들을 함께하는 집단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좀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회원일 것 같았던 사람들 중에도 회원이 아닌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함께 해달라고 손을 벌리면 올만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못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냥 야,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그동안 우리 활동도 좀 많이 설명하고 하면서 좀 각자에서 열심히 살아남았던 우리들의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추모사업회를 다시 좀 잘 좀 발전시켜 봤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고요. 뭐 개인적인 바람보다는 이런 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조금 더 공익적인 면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은 활동들을 많이 인터뷰해서 그런 소통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